자꾸만 사무치는 이 외로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 이 갱년기를 달래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니 저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취미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반려식물 키우기. 반려식물에 대한 모든 것 전격 해부해 드립니다. 사무치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도착한 이곳은 온 세상이 초록빛깔의 세상입니다. 이 향기 느껴지시나요? 내 스타일이야 완전히. 입양하러 오셨어요? 저를 입양하신다고요?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식물을 많이 입양을 하시거든요.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고르고 데리고 와서 이름도 붙여주고 내 옆에서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 입양을 위해 농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왜 반려식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반려동물도 키워봤는데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나도 지친데 퇴근 후에 먹이 주랴 아니면 뭐 배변 치워주랴 씻겨주랴 너무 귀찮은데 제가 식물 딱 키워보니까 물만 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쑥쑥 커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얘도 저한테 좋은 걸 많이 주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이름도 있어요? 물을 주러 갈 때 네. 누구야 뭐 밥 먹자 이렇게 한다든지 제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교감을 하죠. 반려식물인데. 아 그럼 잘 때 그러면 잘 자, 엄마도 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저도 그 매력을 느끼기 위해 이리저리 마음에 드는 식물을 살펴보는데요. 종류가 많아서 선택이 애매합니다. 입문용이라고 하나요? 어떤 식물 있어요? 잎이 넓은 식물들이 집에서 키우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 건조에 강한 능력이 있어서 물을 다른 식물들보다 조금 덜 주셔도 돼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가습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더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야 식물과 사람이 똑같네. 네, 이게 면적이 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햇빛도 많이 받고. 식물은 뭐니 해도 꽃이 제격이죠. 꽃을 보면 힐링을 느끼는 건 당연지사. 사실 제가 갱년기라서 꽃을 봐야 힐링이 되거든요. 그쵸. 꽃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꽃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서 초보자분들이 꽃을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꽃이 피는 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의 양이나 바람이 더 많이 쐬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실내에서 기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로즈마리나 애플민트, 라벤더 향이 좋다고 실내에서 많이들 키우시려고 하시는데 오래 키우시지를 못하세요. 설명을 듣고 난 뒤 신중하게 저에게 맞는 식물을 골라보는데요. 이거 너무 귀엽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식물은 잎 모양이 동글동글 돈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금전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부르는 식물. 돈나무라고도 부르기도 제가 하고요. 요즘 굉장히 쪼달리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요? 예. 그럼 이거를 반려식물로 하나 드리셔야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네요. 돈을 부르는 금전수, 이런 게 운명적인 만남이죠. 애기야, 가자. 이 친구 입양할래요. 이 친구로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거 반려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직접 골라오신 금전수 네. 직접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분갈이. 네, 배수망을 가지고 배수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이렇게 세척된 마사토로 적당히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혼합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포트를 마사지 시켜주면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따라 이렇게 식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꾹꾹 누르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흙이 들어가도록 내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물을 주면서 흙이 가라앉도록 물 주실 때 흙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한 번 더 멀칭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분갈이 완성이네요. 네. 야 감쪽 같다. 아니 근데 선생님 분갈이를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흙에 있는 영양분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면서 새 흙을 넣어서 영양분을 더 얻게 해주는 거예요. 분갈이를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반려식물 키울 때 또 가장 중요한 거 뭐 체크해야 될 부분.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주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흙이 말랐을 때 사실 듬뿍 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받침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네. 듬뿍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반신욕 하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훅 들어가서 반신욕 이렇게 하고 네, 그건 좀 그렇죠. 또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름을 하나 좀 괜찮은 거 좀 지어주세요. 직접 데려가셔서 키우실 거잖아요. 돈복이 좀 저한테 들어오라고 기원을. 도나 이거 어때요? 도나? 네. 아, 도나. 도나. 이름 기가 막히죠? 반려식물이 생겨서 좋긴 좋은데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둬야 이쁘고 좋을까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제가 말입니다. 반려식물을 가지고 집을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플랜테리어를 하는 공간입니다.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이제 식물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네. 식물을 단순히 집에 와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배치함에 따라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런 식물을 통해서 공기 정화 효과와 심리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제가 이 돈나무를 예, 가져왔는데 거실에서 두고 키우시면 네. 공기 정화 효과도 좋고 이제 습도 조절도 가능해서 뭐 이런 라탄 바구니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이제 놔두시면 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보실 수 있고 더 다른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 같은 거 뭐 추천하실 만한 나무가 있다면? 아레카야자, 파키라, 남천 등 다양한 나무들이 많은데요.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 효과와 오. 새집 증후군에 좋은 그런 효과들이 많아서 이제 거실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몬스테라와 홍콩 야자인데요. 음이온이 많이 나오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으니 침실에 두면 좋겠죠. 선인장, 수트키, 산세베리아는 컴퓨터 옆에 두면 전자파 굿바이. 안수리움, 관음죽은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니 화장실, 주방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랜테리어 지금 배워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물을 통한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많이 닿지 않는 곳에만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타이어에다가 화분을 씹어가지고 정말 아버지하고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 뭐부터 하면 돼요? 네, 일단은 배수망이라는 이 망을 깔아주셔서 네. 물을 많이 흐르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사토를 깔아주세요. 돌을 까심으로 인해서 물을 좀 천천히 내려가실 수 있게 네.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되세요. 뿌리에 맞게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아, 서로 종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종의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같이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금 예, 한 집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제 다육이를 고르셨으면 이제 이렇게 얹어주세요. 일단 처음에는 위치를 잡네요. 그렇죠. 위치를 잡는 동안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견례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사돈지간처럼.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관리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전혀 쉬우세요. 다육이는 근데 한 달에서 한 60일까지는 물을 안 주셔도 살아요. 이야, 네. 다육이 천하무적이네. 네네네. 이제 다시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깔아주세요. 이게 마무리예요? 나물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아니요. 아, 제가 마무리라고 했죠. 마무리. 아니요. 저도 나물 좋아해요. 이제 이까지 했으면 이제 한번 꾸며 볼 건데요. 네. 먼저 새하얀 모래로 이불을 덮고 알록달록 원하는 돌멩이도 얹어 화사하게 꾸며주고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더해주면 토끼와 식물이 함께 사는 테라리움 끝! 어렵지 않죠? 아니, 이런 거 집에 그냥 딱 두면은 네. 분위기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달라져요. 네. 집에 가셔서 이제 거실이랑 이건 이제 원하시는 테이블 같은 데 놓으시고 한번 네. 꾸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플랜테리 하는 법 배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식물 가지고 집을 한번 이쁘게 꾸며봤습니다. 요렇게 꾸몄거든요. 보이지? 돈나무, 다육이, 그리고 반려식물. 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딸, 아빠 잘했지? 아빠 이상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물 키우는 방법부터 식물을 이용한 일상 속 인테리어 꿀팁까지 지친 일상을 달래줄 나만의 반려식물을 곁에 두고 지금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옛날 선비들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지어 유유자적 글을 쓰며 풍류를 즐겼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밭일을 하다가도 시상이 떠오르시면 시를 쓰시고 오르면 오르다가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을 보게 되면 펜을 꺼내 든다고 하십니다. 삶이 곧 시가 되고 시가 곧 삶이신 농부시인 고병용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40년 농사 인생,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숲과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듯 시를 써내려가는 농부가 있습니다. 고비고비 슬프고 힘든 삶의 순간마다 글을 쓰며 마음을 달래온 고병용 씨의 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제주의 많은 마을 중에서 가장 많은 오름을 품고 있는 송당리. 파릇파릇 싱그러운 잎들이 무성한 더덕밭에서 고병용 씨를 만났습니다. 더덕순 사이사이로 자라난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고 있는데요. 여느 농부들처럼 1년 내내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올해 7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시인 농부께서 이 새로운 시집을 또 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니 여기 온통 사방에 밭입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더덕밭에 네. 잡초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계신 시인께서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계세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여기 무슨 밭이에요, 근데? 이 더덕밭입니다. 더덕밭. 네. 뭐 별 도구 없이 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네, 아직은 수가 있나 봐요. 이게. 한창 커올 때라 놓으니까 요것이 지금 한 12월 달 되면은 네네. 이 정도로 굵어집니다. 완전 굵어집니다. 굵기가요? 예, 길이는 굵기가. 이만한데? 예, 특으로 나오죠. 이제 앞으로 한 3, 4개월만 키우면은 여기 이런 더덕들이 아직 한창 지금 커 올라올 때. 그 아직. 그럼 이게 더덕 농사가 엄청 이거 좀 고되겠는데요? 예, 이 농사가 잘도 힘든 농사입니다. 이게 첫째 땅도 줘야 되고 퇴비비료도 많이 뿌려줘야 되고 1년 생애 때는 좀 속금질도 해줘야 되고 잡초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매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살균제도 약도 뿌려줘야 되고 그냥 일이 손이 많이 간 농사입니다. 이게. 이 농사도 지으시면서 시도 쓰시고 시 예. 쓰시면서 농사를 지으시고 예. 그러면 본업이 시인이세요, 농부이세요? 원래 농부죠. 아, 농부신데 예.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일하시다가 시상이 탁 떠오르면은 그때 이제 시를 쓰시고 그러셨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해 전 고병용 시인은 고향에 아담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곳 산마을에 살며 일기를 쓰듯이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시로 써왔는데요. 그동안 틈틈이 기록해 놓은 진솔한 이야기들의 시편들을 모아 시집을 내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시인에 등단한 병용 씨는 올해 농부의 삶이 가득 담긴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첫 작품이 등단 작품인데 네. 한라산이란 시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도 그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시를 쓰다 보니까 한라산을 이란 시를 쓰게 됐어요. 한라산 젖빛 흰구름 모시치마 저고리로
인고의 침묵은 미소로 감추고 빛과 어둠을 함께 하시는 어머님 숨결. 누이야, 저 들녘을 보아라. 평생 농사일만 해온 병용 씨가 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기와 시를 쓰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시 쓰기를 배우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기를 쓰듯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시인이 됐습니다. 써도 끝없이 나오는 시는 짓고 지어도 끝없는 농사일과도 닮았습니다. 어디 가서 뭐 문학 수업을 받거나 뭐 대학을 전문대학을 국문과를 나오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이제까지는 혼자 시를 써왔습니다. 혼자. 누구한테 배운 거 없이. 동네 인근에 고 김영갑 사진작가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동갑내기였던 둘은 생전에 오름을 함께 오르며 사진을 찍고 시를 썼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름을 영갑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찍은 사진들을 내가 좀 다시 보고 싶고 또 내도 오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름 사진들을 많이 좀 보고 싶어서 왔죠. 네, 아니 말씀 좀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김영갑 작가님의 갤러리를 알고 오는데 이렇게 이름을 편하게 부르신 거 보니까 꽤나 친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죠. 아주 친했어요. 아주 고생도 많이 했었고 친하게도 친했었고 항상 만나고 그때 산에 같이 다니면서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정이 들었죠. 삶의 힘든 순간마다 그는 시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몇 해 전 사고로 딸을 떠나보낸 그는 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시에 담았습니다. 딸이 한 2,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잊으려 해도 잊어지질 않아가지고 딸에 대한 시도 좀 요즘 쓰고 있습니다. 네. 비침이 오름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면 멀리 떠난 한 송이 꽃 생각이 난다. 시원하게 속삭이며 불어오는 바람은 너희 아름다운 얼굴, 시린 손 잡아주는 저녁 햇살은 너희 따뜻한 손. 바람은 한 번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 부는데 멀리 떠난 너는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온 산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너의 고운 얼굴이 생각난다. 병용 씨의 시엔 유독 바람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바람은 자연으로 돌아간 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더덕밭을 일구고 바람이 들려주는 딸의 이야기를 시로 써내려갑니다. 앞으로도 농부 시인 고병용 씨의 진솔한 삶이 담긴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6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꽃피는 아침마다 달뜨는 저녁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향탑을 찾아 그리운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미스복 기마 군민들이 모여서 해마다 북한에 있는 고향을 그리면서 제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잊히는 과거, 점점 잃어가는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옛 김학은 향토지 편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6.25 전쟁 전은 하나의 김학군이었지만
전쟁을 인해 가지고 이제 김학원이 남부로 갈렸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의 그 어떠한 그런 고향 그리움을 저희가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고 또 향후에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갈라져 있던 기마 군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흔적과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 바로 이 옛 기마군 향토지 그 편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원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곳. 실내에는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대형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철원군의 역사와 생태, 그리고 통일의 보장으로 옛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철원군은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공산치하 5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6.25 전쟁 3년 겪었고 또 미군정 1년 해가지고 나름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떤 향토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시 없어졌죠. 그다음에 사람들 완전히 다 북으로 한 집까지 사라졌죠. 철원에서 나고 자란 김영규 소장. 대부분의 철원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실향민의 아픔을 보며 자랐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며 철원군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원군이 간직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옛 김화군 역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쟁 와중에 있었던 문헌 자료나 기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도의 연구기관이나 인력이 없어요. 저 나홀로 연구소를 지금 15년째 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어떤 자료의 부족,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뭐 그에 따르는 어떤 지원의 부족, 그걸 뭐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옛 김화군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바쁜 6월을 보내고 있는 김영규 소장. 초록빛 싱그러운 들녘이 펼쳐져 있지만 풍경을 즐길 여유 없이 달려갑니다. 옛 김화군의 역사, 자료를 모으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고 춘집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시네. 바쁘게 될 거였어요. 네, 글쎄. 네. 아니 예. 요즘 그 옛 김학원 향토지 예, 그 예. 편찬을 위해 가지고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하러 다녀요. 근데 그러시구나. 제가 듣자니까 예. 아버지가 어디 저쪽 실향민이시라고요? 예, 어디 출신이시죠? 금북면이요. 어머니하고 다. 예. 그래요? 예. 그럼 뭐 옛날에 그 많이 그 고향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게 있겠어요? 예, 저는 군대 외에는 다 지역에서 살아 있어가지고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많이 뭐 북한 쪽에 있는 그런 얘기 많이 좀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아버님 고향에 가서 들으신 얘기 기억나는 거 좀 있어요? 뭐 그때는 뭐 아버님이 이제 방공 프로로 끌려가셔가지고 프로 생활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저희 형님들 누나들 나가지고 일로 오시고 해가지고 뭐 많이 헤어졌다가 이제 6.25년 끝나고 다시 만나서 다시 이제 여기로 장곡리 도덕동으로 처음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현재 사곡일리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버님은 예,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님이 옛날에 남기셨던 사진이나 갖고 나오신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6.25 때 피난을 나오시는 바람에 거기다 다 집은 뭐 소실되고 뭐 헤어진 다음에 억지로 만난 상태라 예, 그쪽 북한에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미 다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재회한 이런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군요. 예. 전쟁 후의 자료를 만나기란 역시나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단 하나의 새로운 기억을 만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막 조직이 돼가지고 자, 한번 적극 좀 동참 좀 해주십시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옛 김화군 향토지 편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000쪽 이상, 많으면 한 1200~300쪽까지 나올 수 있는 분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할 것은 북한에 있는 김학원 자료까지 저희가 좀 수합을 해가지고 여기다 좀 수록할 수 있게끔 요로요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면장님들 뵈면서 이제 제가 진짜 좀
성공적인 옛 김화군 향토지 편찬을 위해선 각 읍면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관공서에 보관 중인 기록물과 사진자료,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금화도 옛날엔 그러니까 향교서부터 뭐 거의 다 갖췄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미수복 신부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 애로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편찬위원회 읍면장 또는 미수복 김화군민회를 통해서 홍보 내지는 지금 교류를 가지고 지금 자료 확보에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확보가 많이 돼야 책도 좋은 책이 나오니까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억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지만 전쟁의 흔적들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철원. 이곳은 옛 김화군 청사가 있던 마을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마을, 김화 이야기관만이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김화군의 환경과 생활상이 전시돼 있어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김화군은, 예전이라면 그 6.25 전쟁 전의 김화군은 거의 인구 10만에 이르는 거대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인구 10만이면은 강원도에서는 한 두세 번째로 컸던 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결국은 그 전체 김화군 영역의 한 3분의 2가 휴전선이 북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남쪽에 남은 군은 4개 읍면만 남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북쪽에는 7개 읍면이 남아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번성했던 김화군이 아무튼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렇게 한 4개 읍면만 남게 됐고 현재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제는 철원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6.25 전쟁 이전에는 큰 도시로 번성했던 김화. 한국 최초 전기 철도가 지나던 곳으로 김화역에서 전철을 타고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폭격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없었다면 김화군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각종 그 산업이 발달했을 것이며 또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또한 사통팔달 그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한반도의 중심축으로서 큰 도시로서 자리매김했을 것이고 그러고 볼 때는 6.25의 비극이 김화군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질 때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아담한 동산인 모기 동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의 그리움이 한으로 맺혀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바로 남쪽 기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오성산 그 지역이 전부 다 북쪽 기마가 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옛 고향 땅.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하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논들이 얕다 빤빤해. 이야. 그런데 논 가운데 드문드문 하나씩 섰는 나무가 뭐냐면 오리나무야. 오리나무가 이만큼 굵은 게 서 있더라고. 그게 씨가 떨어져가 다른 거는 버드나무는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못 나오는데 오리나무 씨는 거기서 나와서 자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요. 그런 작은 기억 하나하나까지도 김화군의 역사가 됩니다. 저희 지역의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의 그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데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향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되었을 때 분단된 철원군이나 김화군의 상황이 이러이러했구나 해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분단과 같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기록을 해서 아무튼 후세에 남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6월의 푸른 하늘엔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아닌 바로 지금의 현실인데요. 통일을 꿈꾸는 땅, 강원도 철원. 잊혀지는 과거 속에서 잃어가는 역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 김화군의 향토지를 통해 번성했던 옛 김화군의 명성과 고향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신나는 여름, 물놀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 수면에 떠서 움직이는 요트 타기, 지금 도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내륙의 바다 충주호입니다. 이야, 좋다. 야, 근데요, 여기서요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요트 체험하러 가시죠. 탁 트인 경관이 아름다운 충주호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충주에서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내륙의 바다인 충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매달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요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요트 체험을 하려면은 어떻게 준비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교육장에 올라가셔가지고 수상 안전 교육과 그다음에 요트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데요. 이렇게 벗겨지면 안 됩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을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한 후 벨트를 이용해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뭘까요? 물에 빠졌을 때요? 네. 살려주세요. 안전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체험에 나섭니다. 우와, 야, 요트 타다, 요트. 와, 여러분, 제가 이제 요트 타러 갈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수상 스포츠 체험 교실을 할 겁니다. 딩기 요트를 체험하실 건데 딩기 요트는 따로 또 교육을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 저 딩기 요트를 하려면 이걸 다 체험을 해야지만. 체험하신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저걸 하고 싶으면. 도전! 충주호에서 딩기 요트 타기. 과연 오늘 중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노를 잡으실 때는 요 아래 짧은 쪽 말고 긴 쪽을 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은 하나. 오른쪽은 둘. 간단한 노젓기 방법을 배운 후 충주호에서 시카약 타기에 도전합니다. 시카약은 전복될 위험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는 수상 레포츠인데요. 도전 성공! 제가 다음 과제는 어떤 건가요? 자, 다음 과제는 SUP라고 스탠딩 카약이라고 하거든요. 서서 타는 카약인데 예. 시카약보다 체력 소모가 3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스탠딩 카약은 내가 중심을 못 잡거나 그러면 물에 빠집니다. 스탠딩 카약 타기 전에 올바른 자세와 노젓기를 배웁니다. 스탠딩 카약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부드럽게 노젓기가 필수. 중심을 잃으면 에구에구 이렇게 물에 빠진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 할 거는 크루징 요트라고 해서 딩기 요트보다 훨씬 더 좀 무디고 그러지만 딩기 요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예, 크루징 요트 타고 나가서 똑같이 딩기 요트처럼 돛을 피고 그다음에 바람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법과 세일 조절하는 법을 또 배울 겁니다. 우리나라의 내륙의 바다인 충주가요. 어떻게 보시면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조그만 호수, 저수지만에서도 요트를 탑니다. 쉽게 한강에서도 요트를 타고 갑천에서도 요트 시합을 하고 요트를 탑니다. 근데 이 한강이나 이 갑천이나 이런 데보다 수십 배가 넓은 이 충주 요트 여기서 충주가 요트 탄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으로 훨씬 좋죠. 그렇습니다. 충주호에서 요트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딩기 요트 타기에 도전해 볼 텐데요. 도전에 앞서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워 러핑.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거 제가 다 확실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딩기 요트 한번 타러 가보시죠. 자, 출발하시죠. 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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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자신 있게 딩기 요트 타러 갑니다. 실전 요트 타기에 앞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았는데요. 요트는 바람의 과학으로 작동되는 배라 배워야 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용어부터가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게다가 요트의 작동 원리를 깨우쳐야 도전할 수 있는 레포츠라네요. 저 딩기 요트 잘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딩기 요트를 타기 위해서 정말 이 보트랑 싸우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헛되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어우 두렵지만 설레는 이 마음. 무전기로 전해지는 교관님의 지시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딩기 요트를 탑니다. 자, 앞으로 계속 가면 배 부딪히겠죠. 발 쭉 피시고. 예. 자, 앞에 보시고 배 갑니다. 이제 바람 맞았습니다. 품에서 일어나 괜찮아요. 예. 네. 성공! 충주호에서 딩기 요트 타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딩기 요트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그다음에 생각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물과 자연과 싸우는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요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레포츠라는데요. 요트의 작동 원리를 온몸으로 배우며 공부도 하고 또 시원하게 물 위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물놀이 한다는 기분으로 왔었는데요. 여기 처음 요트를 조금씩 타면서 이렇게 좀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일단 아무런 동력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힘, 바람만으로 이렇게 레이싱을 즐기고 다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요트를 타다 보면 자연과 내가 꼭 하나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제가 진짜 한눈 팔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처음이지만 좀 잘했나요? 어땠나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첫날 치고 벌써 혼자서 나갔다 집까지 찾아올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 정도면 저희가 3일 정도 코스 잡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들으셨죠? 저 같은 사람도 하루 만에 속성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트 체험하러 충주로 오세요. 놀러 오세요. 요트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는 레포츠가 아닙니다.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 아닙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물과 바람과 자연을 즐기며 요트의 매력에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세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 고민 말고 이곳에 주목하라. 화면빨보단 면발에 어울리는 뽀글이 최기정도 단 한 컷만에 건졌습니다. 사진 맛집이 고팠던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인생샷 명소 베스트 3. 자연 포토존의 찐 매력부터 인생샷 핫플까지 지금부터 셔터 누르러 갑니다. 경북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사진 명소. 수많은 전통 고택들 사이에서 인기 주가로는 최고점을 달리는 곳이 있었으니 이 맑고 깨끗한 공기, 이 피톤치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공기 좋고 한적하니 풍경 좋고 이런 곳은요 어디든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냥 인생샷 찰칵하고 나온다니까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소소하게 여행하는 기분도 느끼고 인생샷까지 수확하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전통 가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가득한 사진 찍기 명소로 알려진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보백단 김기행 선생의 종택인 묵계 종택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묵계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 건너에는 만유정이 있는데요. 만유정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곳입니다. 사진 찍기 너무나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늦은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만유정, 특히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길다리의 운치와 송암폭포의 물줄기가 더해진 이 풍경의 하모니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찰칵!
여러분, 사진 찍기 명소에서 기왕 사진 찍는 거 그냥 찍을 수는 없죠. 저희 선택은요, 저 최기정을 영화 속 주인공 이병헌으로 만들어주는 신의 한 수, 바로 이겁니다. 이병헌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까진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뽀글이 최기정의 변신은 과연? 여러분 어떤가요? 어떻게 좀 이병헌스럽나요? 복장 갖췄으니까 이제 그 사진 속 드라마 명소로 출발해 보시죠. 만유정을 찾는 사람들 중 8알은 의상 체험을 선택한다는 사실. 대세를 따른 이에게 그림 같은 인생샷이 나물지니. 합시다. 러브. 여러분, 바로 이 대사 아닙니까? 그 드라마의 그 명대사.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 찍기 명소. 사진 찍고 가야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차각! 한 장 더 보세요. 인생샷 베스트 3 그 두 번째 장소. 요즘 SNS에서 난리난 사진 하프를 찾았는데. 오, 분위기 있는 카페. 일반 카페 아니고요. 이것도 사진 찍기 명소래요. 명소. 핫한 카페의 3요소, 시그니처 메뉴, 감성 넘치는 분위기, 그리고 상징적인 포토존이란 말씀. 그 중에서도 SNS에 등장하는 단골 트렌드가 있죠. 향긋하고 고소한 커피 향기 스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여기가 SNS상에서 그렇게 핫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SNS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카페 찾으셨다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오, 그럼 일단 카페니까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음료는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음료. 그렇죠. 여기는 카페니까. 저는요, 라떼는 말이야. 시원한 아이스 카페 라떼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스 카페 라떼로 준비해드릴게요. 사진 찍기 전에 카페 분위기 먼저 즐기는 것이 순서. 오후 햇살이 반겨주는 이 여유 한 모금. 인생샷 별거 있나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맛있다. 이렇게 아니라 사진 찍어야죠. 사진 명소인데.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여기구나, 여기. 사진 찍기 명소. 고객님, 여기도 사진 찍기 좋지만 3층에 루프탑이라고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거든요. 오, 위에 루프탑? 평범한 카페? 아니죠. 인생샷 맛집의 비밀은 루프탑이었으니. 여러분, 계단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단은 천국의 계단?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 오브 대세라는 천국의 계단. 안전을 위해 16세 이하는 출입이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대박. 와, 대박. 대박. 어디? 인생샷. 와, 대박. 와, 대박. 오,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때? 만족하세요? 완전 만족. 대박. 인생샷. 인생샷이요? 아니, 이게 찍은 분이 잘 찍으신 거예요? 배경이 좋은 거예요? 인물이 좋은 거예요? 했다. 했어요? 아니, 오늘 하늘도 파랗고 그런데 이 천국의 계단에서 사진 찍으니까 진짜 SNS 스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날개 같아요. 대박. 진짜 셔터를 누르니까 멋진 작품이 되는 곳이네요. 네, 이곳의 하늘이 너무 예뻐서 계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고객님들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고 많이들 오셔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사진 명소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는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오, 어머나 세상에 아기자기한 이 공간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반갑습니다. 만화 속의 백설공주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인데 저는 인생샷을 찍는 곳이라고 해서 풍경이나 감성 공간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여기는 5가지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원하는 의상을 입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장소 대여부터 소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골라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고나 할까요? 각각 다르게 꾸며진 5가지 컨셉 공간 중에서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니 인생 스냅 사진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맛있는 음식 가득하고요. 예쁜 꽃 풍선에 여기도 만화 주인공 같으세요. 정말요? 도대체 여긴 또 어떤 컨셉이에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장소예요. 오, 우리 엄마 친구인가요? 절대 아니죠. 네, 저희 딸아이 친구와 또 좋아하는 언니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사진과 함께 작품을 남기려고. 네. 남는 건 뭐니 해도 사진뿐이 없지요. 인생샷 하플답게 그냥 셔터만 눌러도 작품. 프라이빗한 파티며 브라이덜 샤워, 돌잔치, 감성 스냅 사진까지. 이용해본 사람들이 느낀 스튜디오 매력은 뭘까요? 저희가 지금 300일인데 돌 전에 이렇게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컨셉도 있고 예쁜 공간에서 저희가 직접 편안하게 찍을 수 있어서 네, 이곳을 선택하게 됐어요.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겼어요,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는 법. 누구든 주인공이 되는 스튜디오 스냅 사진 도전해보세요. 짠! 오늘 저도 멋진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셔터만 누르면 그냥 멋진 작품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진 명소 3곳에서 여러분도 멋진 인생샷 꼭 남겨보세요. 찰칵! 아이고 NG 다시 한번 찰칵! 분위기 맛집, 인생샷 포토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성미 터지고 때로는 아찔하고 트렌디한 인생샷 명소들. 여러분도 경북 안동에서 특별한 순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집마다 스타일도 취향도 제각각인 부엌. 단순히 요리 공간으로만 생각한다면 노. 이제는 부엌도 신개념 시대다.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이제 소통한다 한 그게 참 좋아요. 부엌에 대한 편견은 가라. 맛있는 이야기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수상한 부엌의 정체가 지금 공개된다. 알쏭달쏭 부푼 기대에 앞서 부엌 내부의 상태를 보아하니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한 깔끔한 성격인 듯한데 잠시 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드는 사람들. 주인 없는 부엌에 대체 어쩐 일인지? 주인이 있나 여기? 주인이 없어요. 아, 주인이 없다고요? 예. 여기는 다 같이 쓰는 부엌이라고 하는데 공유부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공유부엌요? 예. 우리가 아는 그 공유가 아니라 함께 나눠 쓰는 의미의 공유란 말씀. 이름 그대로 부엌을 공유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그야말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다라고 하듯이 안부를 물을 때도 밥 먹었냐라고 하듯이 아니면 약속을 잡을 때도 밥 먹자라고 하는 것처럼 밥이 하나의 매개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마을이 이제 음식으로 하나 되는 마을이 되고자 이렇게 저희가 공유부엌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 1회로는 이제 지역의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여기 지역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눔하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이곳은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 자유로운 소통과 나눔을 위해 동네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오늘 반찬 주요 메뉴는요, 하이트 찜이고요, 미소 된장국 끓이고, 열무 무치고, 무채 생채하고 감자조림하고요. 누가 한 동네 사람 아니랄까봐 척하면 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모습. 눈치 100단, 살림 9단 주부들이 모여 있으니 부엌 큰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다. 아유, 물 먼저 들어가야지. 하시라고 어딨노? 그 안에 들었네. 무는 와서 한 5건나. 이것만 그거 하소. 대파 쩌면 이거 되겠다. 나야 그 다시다 줘. 다시다. 서른 하면 다 엿부셔. 저기 지금 싸우시는 거 아니죠? 어? 어머니들이 다 주부 구단들이라 가지고 다 자신들 레시피가 다 있어가지고 뭐 지금 다 회의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는 금물, 어머님들만의 찐 우정 표현법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뚝딱 완성된 오늘의 나눔 음식. 이 한상엔 어머님들의 손맛과 유쾌한 우정이 고루 배어 있다. 우리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나도 맛있게 좀 잡수세. 자고로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그 맛도 2배. 진수성찬이 별거랴. 맛있게만 먹으면 그게 진수성찬 아니겠는가? 이제 설거지는 너가 막내들이 해라. 우리는 좀 쉬자. 우리 반찬 했으니까 너가 설거지 해라 이제. 왕언니의 애교 섞인 투정에 못 이기는 척 져주는 동생들과 그 덕에 오늘 마시는 커피가 더욱 꿀맛 같다는 동네 언니들. 이 또한 공유 부엌의 매력이 아닐까? 동생들이 설거지를 할 동안 뒷정리에 나선 언니들. 그 모습을 보아하니 냉장고도 공유하는 사이? 지금 이거는 뭐예요? 나비 냉장고예요. 네? 나비 냉장고. 나비 냉장고? 이 냉장고는 나비 냉장고라고 하는데요. 나누고 비우는 냉장고라는 뜻입니다. 밑반찬 만들기를 진행을 할 때는 따로 반찬 3가지를 통에 담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넣어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공간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공유부엌. 어머님들이 느끼는 이곳의 매력은 뭘까? 집에서 혼자 먹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같이 해가 먹고 하면은 굉장히 밥도 맛있고 또 주민들하고 하하호호 웃는 그 재미도 더 좋아요. 여기 와서 밥 한 끼 썰어서 나눌 수 있어서 먹고 좋고 여기 오므로써 반찬 솜씨가 너무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 공유부 억수로 좋습니다. 공유부으로 행복도 공유하시라. 요리하는 공간을 넘어 부엌의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맛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활짝 열려있다.